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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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아우디 A6 45TFSI 꽈트로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컴포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리고 4륜 프리미엄,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프리미엄까지는 굳이 필요 없지만 4륜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트, 프리미엄, 4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등급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빼고 4륜만 집어넣는다? 이렇게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뭐 아우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에 있어서 반도체가 많이 수급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마다 혹은 뭐 차종마다 조금씩 옵션이 빠지고 뭐 추가가 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풀옵션, 그러니까 빠지는 옵션이 없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7,909만 원이지만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빠지고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매트릭스 LED가 빠지고요. 그리고 핸들 조정이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빠지는 대신에 휠이 19인치가 원래 들어가는 게 맞지만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차량 가격은 약 7,817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컴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보신다면 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6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옵션이 많이 달라지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차이 나는 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첨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뭐 디자인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된 기능 두 가지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 그리고 햅틱 반응,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전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아우디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 LED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트릭스 LED가 보통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무빙턴 시그널이 장착이 되지만, 이 차량은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빙턴 시그널이 빠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에 있어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빙턴 시그널이 빠져서 조금 보기에는 밋밋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대신에 할인 같은 부분을 따지고 보신다면은 2배 정도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 이상의 할인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뭐 매트릭스 LED가 빠진다라고 해도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어떠실까 한번 오늘 리뷰를 통해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검은색입니다. 자, 그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단이기 때문에 SUV에서는 허니콤 스타일, 그러니까 벌집 모양이 보여졌던 반면 세단이라서 따로 허니콤 스타일은 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관을 죽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이제 등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 일반 컴포트형에 비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전면뿐 아니라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도 굉장히 멋스러운 아우디 A6 바로 한번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면부, 즉 소개를 드릴 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휠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게 되면 18인치에서 19인치로 인치업이 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 옵션이 따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0인치의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약간 멀티스포크 같은 디자인을 띄워주고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고요. 프리미엄 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S라인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휀다 쪽에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BM의 M 스포츠 패키지와 그 다음에 벤츠의 AMG 라인이 있다면은 아우디에서는 S라인 패키지가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전장기
200mm 같은 경우에는 4950mm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5m가 되지 않기에 대형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준대형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이벌이 있다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5 시리즈 아니면은 뭐 EJ E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함께 독일 벤비아에서 현재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상 프로모션에 있어서만큼은 아우디가 현재 가장 우수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혹은 저렴하게 준대형급의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중고차가 아니라도 이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A6 어떠실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크롬이 어느 정도 쓰이기는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보다는 조금 덜 쓰이긴 하지만 BM보다는 확실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우디가 딱 벤츠랑 BM이랑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몰딩에 있어서도 크롬을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광이 그렇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광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약간의 광 그리고 약간의 무광, 이런 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중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60도의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하단부에 이제 카메라 렌즈 있다는 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문을 여셨을 때 지금 아우디 로고가 이런 식으로 도어 램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날이 아니라 야간 시에 차 문을 열어보면은 훨씬 더 우아한 그런 감성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바로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후면에서도 전면과 그 다음에 측면 마찬가지로 후면 역시 정 가운데에 쭉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크롬이 굉장히 먼저 보이고 있는데, 전면처럼 후면에 있어서도 역시나 매트릭스 LED가 빠짐으로 무빙턴 시그널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한 손바닥 한 뼘 정도의 이제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보통 자동차들이 다들 이렇게 깜빡이 스타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무빙턴 시그널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자리가 부재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우디의 포링 지금 정 가운데에 위치를 했고요. 이 포링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A6, 그 다음 우측에는 45 TFSI 꽈트로라는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레터링으로 따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리미엄과 이제 컴포트형의 차이를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휠의 디자인이나 모양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측면에 휀다 쪽에 붙어있던 S라인 패키지의 배지를 통해서 이 차량은 컴포트다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형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기 팁이 듀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뚫려 있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 머플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가로로 많이 늘려놓은 허니콤 스타일이 자랑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약간의 메쉬 타입으로 어느 정도 허니콤을 살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우디 같은 경우에 벤츠나 BM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구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벤츠나 BM 같은 경우에는 훌은 구동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전륜 구동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륜이라고 하더라도 훌은을 기반으로 한 사륜이 아니라 전륜을 기반으로 만든 꽈트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장 눈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동력이 전륜이기 때문에 악조건에서 운전했을 때 장점도 분명 얻을 수 있지만 그 장점 외에도 트렁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열의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축이 뒷바퀴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앞바퀴에 그대로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스타일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확실히 이렇게 넓게 잘 빠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도 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수납을 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작은 물건들은 이쪽에다 수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통통 튀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물이 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그물을 이제 감싸 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짐을 괜찮게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아우디가 기본적으로
뭐 스페어 타이어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스페어 타이어가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를 조금 더 활용을 해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상 뭐 어쩔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어서는 매트릭스 LED가 빠지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만 내부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내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넘어가 볼게요.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차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운 시트가 먼저 반겨주게 됩니다. A6 같은 경우에 시트 색상을 크게 세 가지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컬러인 블랙, 그리고 지금 보시는 브라운, 그리고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는 베이지까지 해서 총 세 가지의 시트를 고를 수 있고, 시트가 변경이 된다 해서 추가금은 따로 붙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를 총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 브랜드들과 거의 동일한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아우디의 포링이 도어 라이트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탑승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느낌을 쭉 먼저 보시면은 좌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 A6는 지금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상하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아우디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꽈트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꽈트로 레터링이 있는데, 실내 트림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그레이 우드가 위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쪽에는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는데 조금 언밸런스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우드 트림 자체가 밝은 톤이 아니라 어두운 계열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와 이렇게 같이 나란히 두고 보셔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센터 패시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지만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드 트림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종마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봉의 모양이 조금은 다른데 아우디의 기어봉의 그립감이 저는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꽉 움켜지는 이 그립감이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전동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스탑앤고 버튼이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량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먼지가 걸러주는 그런 필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햅틱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햅틱 반응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지금 터치를 했을 때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딸깍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진동도 어느 정도 느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햅틱 반응이 왜 좋냐면은 사실 터치라는 게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리적 버튼에 비하면은. 그러나 이제 오류가 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터치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햅틱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오류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동 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조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지만 핸들 사실 만질 일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설정을 해 놓으면은 크게 핸들은 이제 설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감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2열은 아쉽게도 1열에서 보셨던 도어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브라운 시트가 밝은 계열이 아니라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실내 트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게다가 이 차량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4존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존, 2존 아니기 때문에 4존 에어컨을 통해서 각 공조기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전장 길이가 4950mm인데 5 시리즈랑 E 클래스랑 동일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일반 썬루프가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꽈트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지턱, 흔히들 말씀하시는 중앙에 있는 방지턱이 꽤나 높습니다. 근데 아우디만 높은 건 아니고요. 5 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와 같은 벤츠, BM, 아우디 모두 동일하게 이 정도의 방지턱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단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은 준대형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180
중반까지는 안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 A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트릭스 LED가 빠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단점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별로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외쪽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겠지만 내쪽으로는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 조정이 수동으로 바뀐다는 점은 뭐 크게 여길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성비로 좋은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장팀장 아우디 A6를 바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자세한 견적 또한 역시 이쪽에 장팀장의 연락처를 남겨놨으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을 내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